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설이고요.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빙 인턴 경험기, 그리고 그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빙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검색 엔진입니다. 빙닷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서비스지만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조금씩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빙이 21%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구글이 64%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인턴 했던 건 2012년이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어, 그때 타임라인들을 보면요. 2012년 1월에 인턴을 지원하게 됐고 2월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받고요. 5월에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고 7월에 중간 평가를 거쳐서 8월에 최종 인턴 발표를 하고 마쳤습니다. 인턴은 총 3개월이었어요. 일단 뭐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미국에서는 지인을 통해서 많이 취직도 하고 인턴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이분 파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친구가 니키타라는 사람이 UI UC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인턴할 생각 없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러시아를 가는 일정이 있어서 저한테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온사이트 인터뷰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무슨 연구를 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요. 또 어떤 분은 오피스 워드에서 빠른 맞춤법 교정을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겠느냐라는 거에서도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제 매니저가 될 분이었던 분은 이 질문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일단 스트림이 주어지고요. 이제 끊임없이 이 스트림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림은 next라는 함수가 있어서 next를 호출하면은 바로 다음 엘리멘트를 주게 되고 그리고 포인터가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림의 끝은 사전에 알 수 없고요. 그냥 계속 next 하다가 EOF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가 이 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랜덤 제너레이터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주는데요. 그럼 목표는 이거예요. 랜덤 제너레이터를 써서 스트림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를 뽑게 되는데 모든 엘리멘트에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뽑아라. 결국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뽑아라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길이가 미리 주어진다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전체 길이가 n이다. 그러면은 랜덤 제너레이터로 숫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 곱하기 n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그 데이터 중에 k번째 있는 그 값을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매니저는 수도 코드를 작성하고 화이트보드에 그리고 또 증명까지 하라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오늘 잠깐 검색해 봤는데 스택 오버플로에 정확히 똑같은 문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이제 5월 달에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제 지원 카드고요. 그리고 또 살 집도 주고 그리고 또 자동차도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네가 시애틀인데요. 시애틀 대부분의 세금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돈도 엄청 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카드를 보여주면은 더욱더 상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좀 뭔가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건물이고요. 이게 시티 센터 플라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운타운 벨뷰에 있고요. 벨뷰라는 도시는 시애틀 옆에 있는데요. 한전대도 도시예요. 그래서 살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첫 출근 모습입니다. 뭔가 좀 잔뜩 긴장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오피스입니다. 이 큰 방에 9명 정도의 썸머 인턴들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는 멘토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멀티 스크린이 아니라서 좀 채팅방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잠깐 채팅방 잠깐 네, 네, 그렇습니다. 맥이라는 얘기도 있었네요. 네, 많이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안 뜨는 이유는 아마 사진이 정말 커서일 텐데요. 네, 떴네요. 그러면 이제 인턴 동안에 저의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과제.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면 빙 검색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빙에서 검색을 하면은 오른쪽 회색 부분에 그 SNS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큰 공간 3분의 2 정도는 이제 웹페이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맨 오른쪽엔 SNS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2년 6월이었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딱 이 논문 때문이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MSR이라고 부르는 그 시설에서 썼던 논문인데요.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에 발표했던 그런 논문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SNS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게 어떤 질문일까? 사람들이 왜 질문하고 무엇을 질문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혹시 SNS에 질문을 올려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자주 있었는데요. 주변 맛집이나 공연 추천 받을 때나 혹은 또 회사 구인할 때, 사람 뽑는다고 좀 추천해 달라고 이럴 때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질문 유형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추천 혹은 뭐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주제별로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 혹은 연애 혹은 뭐 이제 가정 그런 뭐 패밀리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졌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의외로 맛집에 대한 그런 비중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6%라고 나와 있는데 또 왜 묻느냐, 그리고 또 왜 대답하느냐라고 봤을 때 묻는 이유는 이제 친구들 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관적인 질문이라서 또 서치 엔진은 잘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라는 것들이 이제 상위 그런 질문이었고요. 또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그렇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전문가라서 뭐 그런 류의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논문 하나로 저 오른쪽에 검색 결과 페이지를 바꿨다는 거는 되게 큰 결정인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빙 서비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가 자기네들은 서치 엔진이 아니라 디시전 엔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자기네들이 성장해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친구 혹은 뭐 엑스퍼트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과연 잘 될까 되게 의문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뭐 강남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오른쪽에 강남의 어떤 레스토랑에 체크인을 했다든지 뭐 멘션을 했던 친구들이 뜨고 포스트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월에다가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단 먼저 강남 맛집을 검색했는데 오른쪽에다 이제 강남 맛집 추천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페이스북으로 안 들어가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쓰실 것 같나요? 제가 또 채팅창을 못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을 본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상황이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셜펜, 그걸 소셜펜이라고 부르는데 소셜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꾸준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왜 쓸까? 그거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까? 이 두 가지 질문들이 회사에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과제로 네, 전달되었던 거죠. 많은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제자리에서 꾸준히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읽었고요. 실험에 앞서서 그리고 또 계속 읽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책상 위에 논문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과요. 채팅창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슬랙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하거나 네네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창밖이 굉장히 어둡다. 네, 밤늦게까지 논문을 읽었다라는 그런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가 끝나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둡을 안 쓰고요. 코스모스라고 자체 개발한 디스트리뷰트 컴퓨팅을 위한 플랫폼을 씁니다. 이건 SQL도 서포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빅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는 빙의 사용자 로그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클릭했다, 어디를 드래그했다 이런 데이터들도 잔뜩 있고요. 또 쿼리를 분석해서 이 쿼리는 어떤 타입의 혹은 어떤 주제의 쿼리였다라는 것들도 다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다 로그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통계들을 계속 뽑아내고 분석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프로버비스틱 모델을 써서 여러 가지 가정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긴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Understanding Persistent Users of Social Pain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실험들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이제 좀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였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턴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일만 대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또 다른 부분,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인턴 생활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전혀 새로운 도시에 가서 3개월 동안 지역 주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동네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마운틴 레이니어라고 하는데요. 저기 오른쪽 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저 산입니다. 벨뷰 다운타운 어디서든 볼 수 있고요. 만년설이 항상 있습니다. 제 오피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 위에 히크티크 보이죠? 여기를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네,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올라가면 전혀 안 추워요. 그런데 만년설이 있어요. 제가 반팔 입은 거 보이시죠? 굉장히 따뜻한 여름 기온이었는데요. 네, 정말 그 트레일이 등산하기 잘 돼 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또 시애틀이다 보니까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어울릴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또 미국이다 보니 저렇게 자유롭게 공원에서 바베큐 하는 것도 자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같이 바베큐도 자주 했고요. 그때 당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친구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네,
또 도시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게 다음 슬라이드에 사진이 좀 많아서 조금 로딩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식도락이죠. 여기에 이런 낫또도 있었고요. 딩타이퐁도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먹었고, 이 조그만 피쉬였는데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런 또 치라시도 먹었고요. 또 굴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시애틀이다 보니까 바다가 가까워서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고요. 또 동양인들이 많다 보니까 잘하는 일식점과 중식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턴 중간에 이제 인턴데이라고 하는데요. 7월에 인턴데이를 진행하는데 모든 인턴들이 모이는 페스티벌이에요. 거의 한 뭐 수백 명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그때 1000명이었는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의 인턴들이 모였고요. 매해 인턴에게 선물을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과거에 엑스박스도 줬었고 또 준 뮤직 플레이어도 줬었어요. 그래서 매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하게 되면은 그 해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거를 추측하는 것도 하나의 또 그런 어, 주요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때라 모든 인턴들이 요번에는 서피스일 거야 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날 모든 인턴에게 전달된 선물은 삼성 9 시리즈 노트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발매 예정 중이었던 윈도우 8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바로 다음날 온라인 벼룩시장이었던 크랙리스트에 인턴들이 삼성 9 시리즈를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팔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인턴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지금 팔 수 없다고, 윈도우 8은 지금 정식 발매된 게 아니라서 자기네들 되게 당혹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CEO였던 스티브도 만나고 네, 만났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탁구 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 챔피언과 올해 챔피언이 대결하는 모습이고요.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치루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이 조금 창피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총괄입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이분 스토리가 정말 멋있는데요. 중국 분이면 모두 다 알만한 분이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는데 대학원 시절에 CMU에서 CS 교수가 방문해서 렉처를 하다가 치루란 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MU 교수님이 이분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CMU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CMU를 졸업해서 치루라는 분은 야후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사업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크게 성공한 그런 예로서 중국에서 많이 잘 알려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도 이 탁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 사뭇 다르죠? 프로필 사진하고 제가 찍은 사진하고. 네, 그래서 그때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인턴 중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 팬 애널리시스 앤 피처 컴패리슨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네, 내용은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중간 발표가 끝나면은 인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와 멘토, 바로 직속 상사라고 하는데요. 그 두 분한테서 저의 그런 중간 평가를 받고 점수 혹은 뭐 그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멘토였던 분이 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하다,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레스를 만들었고 뭐 칭찬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에 however he is not proactive enough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코멘트가 굉장히 셌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칭찬은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단점이었던 부분이 계속 부각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저는 proactive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사전을 찾아봅니다. proactive가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 일들을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조정한다가 프로액티브인데 그때 당시에 저의 평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논문도 많이 읽고 실험도 많이 해서 결과들도 많이 쌓았는데 이런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랜덤하게 너 요즘 뭐해? 하라고 하면 그 직원은 나 요즘 이런 거 해 하면서 슬라이드 바로 훅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보편화돼 있던 그런 문화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요즘 뭐 한다고 들었는데 나 그런 거랑 관련 있는 일을 하니까 설명된 슬라이드 좀 보내줘 라는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프로액티브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자료를 그렇게 꾸준하게 만들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큰 분노를 갖고 제가 엄청나게 자료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운백 톡이었는데요. 이 브라운백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운백 톡은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세미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 브라운백 톡이라고 하냐면요. 점심을 갈색 종이백에 넣어서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다라고 해서 이 세미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이백을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들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운백 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한번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읽었던 논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발표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 여러 관련 있는 팀들과 관련이 없어도 좀 뭔가 내가 생각하기엔 뭔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의 인턴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피처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그런 연구였어요.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모든 인턴 중에 탑 3%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풀타임 오퍼를 또 받게 되었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저한테 넌 프로액티브하지 않아 라고 했던 멘토랑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분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이 있으신데 굉장히 멋진 분이셨습니다. 중국인 분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친했던 인턴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마지막 날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인턴 생활들은 끝나게 되고요.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하기 전에 HP 랩스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Thinkers are great, but doers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되게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연구에만 되게 몰입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스터를 보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Let's stop thinking라고 쓴 거는 원래는 Let's change the world인데 어떤 사람들이 좀 장난스럽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하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순수한 학문을 하기보다는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배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그런 니즈를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나는 뭘 하고 싶을까 고민했을 때 첫 번째로 내가 만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가 있었고요. 또 데이터 분석으로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고 싶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하면서 받았던 영향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일상을 바꾸는 두얼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뭔가 주변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럼 바뀌는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IT를 접목시키기 어려운 물리에 도전하자라는 부분인데요. 물류가 왜 어렵냐면요. IT가 들어가기 꽤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IT를 무시합니다. 현장 전혀 모르는 개발자나 기획자들이 뭘 만들 수 있겠냐, 무슨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냐, 너희들이 만들면 항상 그렇지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갖고 가도 안 써요. 아, 이건 이래서 안 좋아, 이건 저래서 안 좋아. 그래서 개선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현장에 잘 들어가기가 힘든 분야였어요, 물류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유 경제 패러다임 시대의 새로운 물류 플랫폼 메시코리아가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포털이라고 저희가 라스트 마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에서 정의된 문제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물류에서 보면은 뭐 나라 간의 이동이나 도시 간의 이동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건들을 움직이거나 배가 움직이거나 트레일러가 움직이거나 그래서 상품마다 보면은 비행기를 탔는데도 뭐 한 200원, 300원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화가 돼 있는데 결국 마지막 고객한테 배달하는 그 포인트는 뭐 어떤 기술이 잘 발달해도 그 코스트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통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간, 뭐 아니면은 아파트 간은 광 케이블 이런 걸 사용해서 코스트를 많이 낮출 수 있지만 결국엔 각 가정마다 인터넷선을 깔려면 그 비용은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눈여겨본 거는 도심 배송이라는 것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인데 그 부분이 단가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많이 비효율적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근시일 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다른 방법들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총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를 서포트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 불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불응을 써서 저희 자체 커머스를 만들었습니다. 부탁해라고 부르고요. 또 저희 그 물류 서비스를 다른 타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B2B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메시 프라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채팅창을 못 봐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의 주문 데이터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사람들의 그런 동기들이 잘 드러나는 데이터거든요. 특히 부탁해에서의 데이터는 다른 커머스에서의 데이터랑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밤에 주문하는 거랑 낮에 주문하는 거랑 뭐 쿠팡이나 뭐 다른 커머스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부탁해에서는 점심에 주문하는 음식들과 저녁에 주문하는 음식들과 4시에 주문하는 음식들이 다 달라요. 이게 바로바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주문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흥미롭고요. 또 물류에 저희가 IT를 도입한다, 또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을 푼다라는 관점에서 불응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메스코리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엔 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80명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SNS에서 저 구인 질문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커머스랩에서도 네, 다양하게 PHP,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 WPF 개발자를 찾고 있고요. 브룩랩에서 서버 개발자, 이거 스프링으로 개발하는데요. 그리고 웹 개발자 찾고 있고요. 프라임랩에서 PHP 개발자 찾고 있고,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찾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요. 그리고 솔루션 랩, 이건 제가 담당하는 랩인데요. 여기는 아까 서비스 3개 중에서는 포함이 없는데요. 약간 머신러닝 엔진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어요. TMS라고 부르는데요.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인데 스카라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패턴 마이닝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스칼라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쪽 이메일로. 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